안녕하세요. 인생행복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병들은 누구나 조심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노인 우울증은 이런 질병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머니는 항상 웃음이 많고 활기찬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셨어요. 엄마, 오늘 같이 시장 가요. 난 괜찮아. 너 혼자 다녀와. 엄마, 이거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난 입맛이 없어. 이런 대화가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점점 방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때 저는 이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인 우울증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병입니다.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우울증도 우리 마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치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노인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약도 제때 안 먹고 병원 검진도 거부하고 운동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질병까지 악화되죠. 또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양실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가족 관계의 붕괴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노인은 자꾸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단절되기도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가족들도 지치게 됩니다. 또 시작이네.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응, 괜찮아 하고 대답하시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인 우울증의 초기 증상부터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우울증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식사를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식사량이 줄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아이고, 나이 들면 원래 입맛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노화와 우울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각한 수면 장애는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미나 사회 활동에 흥미를 잃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책을 좋아하시던 분이 더 이상 나가지 않으신다거나
친구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우울증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파, 저기가 쑤셔 하면서 병원을 다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평소에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화를 자주 내신다면 그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성격이 변했나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건 빨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사라지면 너희가 편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자, 이제 노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우울증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첫째, 신체적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자녀들의 독립,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이런 변화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옛말에 혼자 먹는 밥은 체하고 혼자 하는 생각은 늙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셋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데 병원비는 자꾸 늘고 이런 걱정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상실감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실, 독립성 상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실감이 깊은 슬픔으로 이어지고 그 슬픔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기분 조절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었다면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우울한 사람이 많았어라는 말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원인들을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노인 우울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잘 실천하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거든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것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10분만 햇빛을 쐬어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실버 요가나 노인 체조 같은 프로그램도 많으니 한번 참여해 보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답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뭔가에 몰두하다 보면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술이나 카페인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우울증은 분명한 질병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뇨약 먹는 것처럼 우울증 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우울증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 경청하세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똑같은 얘기야,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후에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공감해 주세요. 둘째, 규칙적인 연락과 방문을 하세요.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바쁘다고 연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세요. 셋째, 함께하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함께 산책하기, 장보기, 영화 보기 등 작은 활동이라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신과 치료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미쳤나? 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편견을 깨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은 마음 건강도 관리하는 시대예요.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권유해 보세요. 다섯째, 약 복용을 도와주세요. 우울증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제때 드시도록 챙겨드리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울증은 죽음보다 무서운 노년의 적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인이라면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가족 중에 노인이 계시다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인생행복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